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라이 사건과 시진핑, 그 다음에 개망나니 바이든 차남, 가겠습니다. 요 보시라이 사건이라고, 이제, 2007년 무렵에, 이제, 중국의 이제 차기 이 주석 자리를 놓고, 이제, 시진핑하고, 대립했던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강력한 후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제 보시라이인데, 그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2012년 무렵에 이제 실각을 했어요. 2012년 무렵에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갖고 이제 결국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2011년 11월 충칭의 한 호텔에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이제 구카이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구카이라이가 이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이제 독살을 했는데, 보시라이가 이제 왕리진이라고 이제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었던 사람 한테 이제 그 충칭시 공안국장인 왕리진이 이제 보시라이한테 이제 그 사실을, 살인 행각을 보도를 하자, 보시라이가 이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살인 사건을 이제 보고를 한 왕리진을 이제 공안국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사관들을 이제 3명의 수사관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수사관을 오히려 역으로 수사해서 이제 2명은 수사 과정 중에 죽게 하고 1명은 자살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리진이 스촨성 청두, 이제 이 그 충칭하고 여기 거리가 이제 한 100km 뭐 그렇게 돼요. 이제 고대는 이제 옆 지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이제 왕리진이 망명을 기도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망명이 기도했을 때 이제 스촨성의 여기 충칭시에 이제 무장 경력을 동원해서 이제 스촨성의 무장 경력과 대치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큰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바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라인하고 시진핑 라인이 연결되게 됐고, 그게 이제 2020년 미국 그 대선 부정선거까지 이제 연결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사건의 이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 넘어가시죠. 요건 넘어가시고, 예, 이 보시라이가 이제 보시듯이 되게 이제 다양한 이제 여성 편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이의 와이프인 구카이라이도 이제 왕리진 이 사람하고도 내연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닐 헤이우드 자기가 독살한 사람하고도 내연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건축가하고도 이제 내연 관계였고 좀 많이 있었다. 이 보시라이는 특히 이제 이 장찌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이제 미녀 영화 배우죠. 장찌로부터 이제 성상납을 이제 받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웨이제라고 이제 다렌시, 이제 다렌 시장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시장 할 때 그 다른 TV의 아나운서하고도 이제 내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요 얘기는 이제 메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주식 쪽 이제 유명한 이제 블로거신데, 이제 이분이 요 얘기는 이제 자세하게 잘 이제 정리를 잘해서 적어 놓으셔갖고 요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4 피처링 시진핑의 영구집권 바이든 보시라이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보시라이 사건에 의해 갖고 결국 이제 이 시진핑하고 미국의 민주당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정선거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2008년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당시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대통령 할 때 나이가 되게 많았죠. 부통령 할 때부터도 사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부통령이 마지막 관직이라고 보고 있었고, 바이든보다는 바이든 아들이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 쑥쑥 성장했습니다. 그게 장남 보 바이든이었고요. 장남 보 바이든은 성실하고 인성도 좋으면서 능력도 있는 전형적인 음친아였고,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무궁훈장을 받았고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맡으며 대통령 후보로 쑥쑥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 바이든, 장남 보 바이든한테 뇌종양이 발견되게 됩니다. 다음 장. 보 바이든은 3년간 투병 생활을 한 후 2명의 딸과 아내를 남기고 2015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보 바이든이 이제 그 오바마 딜을 이어갖고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 암 때문에 유절한 거죠. 바이든에게는 장남인 보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었고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터 바이든은 형이 죽고 5개월 뒤에 이 보 바이든의 와이프 형수하고 열애를 하고 있는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죠. 당시 헌터 바이든도 또 부인하고 딸 3명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부인과 이혼 후 형수와 2년간 동거를 했고요. 다음 장. 요 사람이 이제 그 헌터 바이든하고 동거한 바로 형수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형 조 바이든이고요. 조 바이든 형의 형수하고 2년간 동거를 한 차남 이제 헌터 바이든이고, 이 헌터 바이든의 이제 그 2020년에 헌터 바이든의 이제 섹스 비디오가 이제 그 저기 폭로가 됐는데, 그 폭로된 그 저기 sek스 비디오에 레이디 가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폭로된 섹스 비디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문신이 있습니다. 문신. 요 어깨에 있는 요 문신이지 않냐 해서 이제 레이디 가가 뭐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게 아마 좀 마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밝혀졌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서 이제 싹 다 파묻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이 헌터 바이든이 친조카 나탈리 바이든과 근친상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ONN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는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당시에 14살이던 친조카 나탈리 바이든과 성관계를 가져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아동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근친상간에 해당한다는 보도를 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입수한 성관계를 가지는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오바마 대통령의 딸 말리아 오바마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은 것이 이제 이 섹스 비디오 그 이제 폭로된 그 비디오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말리아 요 사람이 이제 그 오바마의 딸 말리아 오바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점이 있죠. 이 점 있는 모습이 이제 섹스 비디오에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점 있는 것 같고 좀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영상에서 보니까 체형도 너무 다르던데 해갖고 아닌가 했는데, 문제가 또 생긴 게 그 호텔 방에 있는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가 걸렸어요. 그 신용카드가 이름을 보면은 말리아 오바마라고 돼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많은 미국인이, 특히 이제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부정선거니 뭐니로 시끄러운 이렇게 얘기가 됐다. 다음.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막 이 여자 막 때려 눕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아주 이제 인간 말종이라는 거죠. 헌터 바이든은 형수와 동거하는 중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친자 확인 소송으로 유전자 확인 결과 자기 아들이 맞는 게 밝혀지며 양육비를 지불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양육비까지 지불했으니까 빼박이다는 거죠. 완전 개차반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2013년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고, 장남인 보 바이든이 투병 중이라 차남 헌터 바이든과 같이 중국을 가게 되는데, 헌터는 중국에서 은행가 리를 만났고, 리는 중국 지분 70%의 BHR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헌터를 이사로 넣어주고 10%의 지분을 줬다는 거죠.
BHR 사모펀드는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한 날로부터 10일 만에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받았고, 중국은행은 BHR 사모펀드의 설립 허가증이 나오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입니다. 2조 원의 투자금을 사모펀드에 바로 넣어줬죠. 2조 원이니까 헌터가 10%니까 2천억을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중국은행은 중국 공산당 소유니까 중국 공산당이 헌터 바이든한테 2천억의 정치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력이 없는 신서 사모펀드에는 있을 수 없는 거액의 투자금이었고, 사모펀드 설립 과정도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스피드였다는 겁니다. 다음, 정권 핵심이 확실하게 밀어줬다는 거죠. 정권 핵심이 헌터 바이든을 밀어준 이유가 2012년 중국에서 터진 사건 하나가 원인으로 추정됐다는 거죠. 원래 시진핑은 태자당 내에서 후계 구도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주자는 누구였냐? 보시라이였습니다. 태자당의 후계 구도에서 선두는 우리로 치면은 경찰인 공안을 가지고 있던 보시라이였고요. 이 공안을 담당하는 7인의 상무위원이 이제 저우 융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저우 융캉이라는 사람이 보시라이의 후견인 노릇을 했었습니다. 보시라이는 공안을 활용해서 부패 정부들을 모아서 정적들을 쳐냈고, 부패한 고위관료의 저승사자 이미지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게 됐고요. 보시라이는 27세에 베이징시 당서기의 딸인 리다니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할 당시 보시라의 아버지는 문화대혁명에 연루된 공장 노동자 신분이었고, 리다니의 아버지는 잘나가던 당간부였죠. 그래서 이제 둘의 결혼은 당시 잘나가는 정치인의 딸 리다니하고 몰락한 집안의 아들 보시라이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는 수뇌부였는데, 다음, 문화대혁명의 파도가 지나가면서 보시라의 아버지 보이보가 복권이 되었고, 보시라이는 베이징대에 입학을 하게 됐죠. 이 보시라이가 베이징 대학교에서 바로 지금의 와이프,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국하이라이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국하이라이의 언니와 보시라이 아내 리다니의 오빠가 결혼을 해서 이제 보시라이와 국하이라이는 사돈관계였는데, 사돈관계로 만나놓고는 또 이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애까지 있는 유부남 보시라이와 국하이라이는 열애를 시작했다. 결국 보시라이는 리다니와 이혼한 후에 국하이라이와 재혼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 리다니의 부친은 베이징시 당서기를 그만두고 힘이 빠진 상태였는데, 국하이라이의 아버지는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소장인 구징성 당궁의 딸로, 구징성은 떠오르는 정권 실세였죠. 그래서 보시라이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라이가 이제 이 권력을 얻기 위해 갖고 이제 힘 있는 이 장인 보고 이제 국하이라하고 이제 재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조강지처 쳐버리고, 보시라이는 국하이라이와 재혼한 뒤 구징성의 지원으로 다롄시장과 충청시 당서기를 맡으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이 다롄시장 시절 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다롄시 아나운서하고 또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태자당의 차기 상무위원 1위 후보가 되었고, 국하이라이 역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는 거죠. 다음, 보시라이는 공안들을 활용해서 정적들을 쳐내기 위해서 공안 전문가 왕리진을 공안국장에 기용했다. 요게 이제 왕리진이 또 이제 국하이라이하고 내연 관계였고, 이제 나중에 미국 대사관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갖고 이제 그런 얘기였죠. 왕리진은 몽고적으로 전국 공안 1급 영웅에 오르며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인물이었다. 왕리진이 공안국장을 맡으면서 공안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보시라이의 부인 국하이라이의 범죄가 포착됐다. 국하이라이의 정부이며 재산 해외 도피를 대행해주던 영국인 해유들을 호텔 객실에서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것이 포착된 것임. 왕리진이 보시라이에게 이 정보를 보고하자 국하이라이가 아니라 정보를 가져온 조사관들이 잡혀갔다. 담당 조사관 3명이 잡혀갔는데 3명 중 2명이 신문 과정에서 죽고 1명은 자살했다. 어차피 부부가 각각 정부와 애첩들이 있는 상황이라 국하이라이의 외도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 일이 커지는 것을 보시라이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일이 새 나갈까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제 선택을 보시라이가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리진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죽겠네. 조사관이 죽어 나가자 왕리진은 지금까지 조사한 고위 관료들의 비밀 자료들을 챙겨서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피를 했고, 이게 2012년 2월 6일이었고요. 미국은 이것을 왕리진 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12년 가을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시진핑이 이제 국가 주석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제 바로 고해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다음 미국은 게리 로커 중국 대사가 보내온 왕리진 파일을 통해서 중국 건부의 엄청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그 정보 중에는 정권 탈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쿠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방의 장점인 저우융칸과 퇴자당의 보시라이가 힘을 합쳐서 무장 경찰을 활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2012년 2월 13일 서열 6위의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이때 서열 6위 국가 부주석 이 자리가 사실은 차기 주석 자리라는 겁니다. 중국의 공식 권력 서열은 1위가 총석이 쭉 있고 6위가 국가 부주석인데 하지만 1위인 국가 주석에 유교가 생기면 1위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2위 인민대표위원장이 아니라 6위인 국가 부주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위는 6위 공식적으로는 6위 국가 부주석이다. 중국의 권력 구도를 볼 때 권력 서열 2위가 아니라 6위의 국가 부주석이 누구인지를 주의해서 봐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6위는 당시